그 사람들이 방문 앞까지 왔어. 나 데려가려고 왔어. 그렇게 수님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말했다. 순임아, 네 그 사람들이랑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 못 간다고 말해야 된다. 혜진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먼저 자신이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들을 방문 앞에 줄지어 두라고 했다. 우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을 뒤져서 혜지의 옷과 머리빗을 방문 앞에 두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들이 대문 밖으로 나갔어. 하지만 수님은 계속 잠을 자려고 했고 남자들이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다고 했다. 혜진은 수님이 심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본격적으로 수님이를 괴롭힐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님이가 몸이 아프거나 비명을 계속 지르면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깨어있게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런데 잠시 후 혜지의 말대로 수님이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순임아, 네 귀 안 나? 이상한 목소리들이 들려. 자꾸 나한테 욕하고 비웃어서 귀가 너무 아파. 제발 그만하게 해줘. 하지만 나는 수님이에게 아무런 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저 울면서 수님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내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문 앞에서 냉장고까지 온몸을 구르며 괴로워하던 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머리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수님이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간 듯한 그런 자세로 온 방 안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수님은 상체가 약간 들려있는 채로 두 다리를 바닥에 구르며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다. 우린 그런 수님을 붙잡을 새도 없이 그저 멍하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무언가에 의해 끌려다니던 수님이 갑자기 방문 앞에서 픽하고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수님의 몸이 축하고 늘어져 버렸다. 하지만 우린 차마 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잠시 후 먼저 정신을 차린 A형이 수님에게 다가가서 숨소리를 체크했다. 다행히 수님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난 냉장고 앞에 웅크리고 앉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일들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방에 있던 일행들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수님이 몸을 일으키더니 펑펑 울며 방 주인 누나에게 안겼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며 울고 있는 수님을 보고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한참 동안 펑펑 울던 수님은 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의 귀에 쏟아지는 욕설과 비웃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귀를 틀어막고 냉장고 앞까지 굴러갔는데 눈앞에 어떤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여자는 귀 밑까지 입을 쭉 찢으며 웃더니 귀를 막으면 안 들릴 줄 알아? 그렇게 소름 끼치게 웃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한다. 여자는 마치 얼굴 전체로 웃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런 끔찍한 표정은 생전 처음이었다며 수님은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렇게 끌려다니던 수님은 어느 순간 뭔가가 몸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기절했던 것이라고 한다.
우린 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미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그녀를 방 안에 둘 수가 없었다. 우린 수님을 부축하며 한없이 걷기 시작했다. 힘없이 비틀거리는 수님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방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린 아무런 말도 없이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잊기 위해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